네, 연말 금융시장이 좀 흉흉하다는 이야기만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의도도 썰렁하다고 합니다. 자산운용사들, 특히 운용력들이 수익률에 상당히 배고파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요. 직접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는 시간 마켓 인사이드입니다. 이름투자자문의 조세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 그 결산 보고서를 한번 봤더니 네. 이름투자자문은 실적이 아주 좋더군요. 네. 예, 다행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최근 주식시장을 상승의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닌데 물론 네. 삼성전자에 좀 편중된 그 볼멘 소리도 늘 나오지만 네. 현실은 현실이고 시장 분위기 연말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시장이 조금씩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첫 번째는 재정 절벽의 위기감이 다소 희석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중국 쪽에서 그 경기 회복에 어떤 신호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 재정 절벽의 이슈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져 있는 문제고 정치력의 문제다 이런 면이고요. 어저께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보합으로 끝났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버냉키 의장이 통화 정책만으로 재정 절벽 이슈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타협해라 이런 거거든요. 공화당 지지자들도 50% 정도는 오바마 정부하고 타협하라는 쪽에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경기가 재고 지표, 그다음에 구매자들 지표, 소매 지표도 회복 사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도 이제 내년으로 들어가면서 회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중국 경기가 돌아선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도 좀 더 좋은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은 또 꾸준히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네. 결국엔 나중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파신 게 좀 성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말씀드리는 거 올해 시장폭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이제 한 7%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또 그 과정에 시장이 등락을 계속하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작년에 손실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경기 순환주 성격이 크다 보니까 올해 좀 시장이 회복됐어도 오히려 손실을 입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반등하니까 또 팔아서 시장을 떠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다. 어찌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기회를 또 잃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장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이 중소형주들이 조정을 받는 반면에 경기 순환주들, 예를 들자면은 조선, 건설, 철강, 화학,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주식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높았고요. 또 하반기 가면서 부품주들도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에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었다. 또 연말이 되면서 이제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또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기가 회복되니까 여기서 경기 순환주들이 좀 반등을 하고 그쪽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일단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요. 다만 중국 경기 호전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데 경기 순환주를 전체적으로 들고 올라갈 만큼 강력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끝났을 때는 아마 매물 추리가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경기 순환주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 반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우리 생각이 자꾸 이렇게 준거가 과거로 잡히면서 이제 흐름이 바뀌면 다시 원위치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선별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거를 생각할 때 3년 전, 4년 전 호황의 끝을 생각하는데 그 이후 3, 4년 기간 동안 업종에서도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조선이라든가 철강, 중장비 또 건설 이런 업종들에서 그 과거의 그 가장 호황기의 시점을 단순하게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선별적으로 정말 그 실적이
과거의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종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에너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전기차. 한때는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OCI가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 당연히 전망은 좀 좋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회복되지 않는 거에 비해서 회복이 되는 흐름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죠.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변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시장에서 이런 업종에 대한 기대를 바꿀 만큼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에너지 면에서 그 셰일가스의 출현입니다. 셰일가스가 미국에서 그 에너지 그 비용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는 석유에 대한 그 수요를 구조적으로 의존도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유가가 안정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수요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기대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또 생산 능력도 많이 확충됐다. 그래서 반등을 넘어서서 추세화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탑픽이라고 해야 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중국이 가장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좀 호전되고 있고 중국이 여기 가세하게 된다면 글로벌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경기 순환주에 대해서도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규모가 얼마인지 정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여전히 그 중국 경기의 회복이 되는 경우에 그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유리한 쪽은 아직은 IT,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IT하고 자동차 그리고 중국 경기의 선순위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 화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IT 업종 쪽은 경기 흐름과 조금 달개로 수요 자체가 커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달 말에 그 맨하탄에 가서 이제 잠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갤럭시 노트까지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부 쪽 가면 아예 인지도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주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브랜드 면에서 지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게 큰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애플이 혁신을 매일매일 아주 눈에 띄는 모델별로 혁신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하드웨어 면에서 스피드와 대응 능력이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 기간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자하고 부품주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은 눈여겨 추가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브랜드 측면에서 최근에 그 모멘텀이 없고 환율 효과죠.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기회가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지루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환율 하락폭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학 정유업종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소형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룸투자자문은 2012년도에 중소형주 발굴로 다이나믹하게 액티브한 운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즘엔 어떤 종목에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흐름으로 보면 제가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비재 중에서 어떤 그 수요가 꾸준히 경기와 관계없이 증가하는 업종,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화장품, 또 고령화 관련된 아이템들, 종목으로 본다면 SM이라든가 컴투스라든가 메디톡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또 코스맥스 이런 그런 종목들을 주로 투자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항상 그 회사가 좋아지는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경계 수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는 저희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종목 중에서는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템별로 본다면 역시 터치 스크린이라든가 이런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또 케이스 재료 같은 거 이런 쪽에서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비중을 높여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손에 이 갤럭시 제품입니다. 이 제품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예. 이 껍데기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케이스인데요. 케이스인데 네. 이 케이스가 상당히 요즘은 많이
진보에 맞습니다. 떠올라. 저도 이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뜯어봤더니 네. 케이스에 여기 NFC 안테나 들어가고 방열 맞습니다. 소재가 들어가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껍데기로 치부됐던 네. 것이 진정한 케이스로 이제 가고 있다. 이 진보 상황을 아주 놀랍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지금 터치스크린 패널, 뭐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케이스인데 저는 케이스를 사실 오늘 탑픽으로 좀 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그러시군요. 신양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강한데 이 케이스 업체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신양 같은 종목은 최근 실적 흐름이 좋았고요. 또 이제 과거에 인탑스 같은 회사가 있죠. 이런 회사들이 언뜻 보면 껍데기 회사니까 껍데기라는 느낌이 뭐 아무 가치가 없다는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인탑스 같은 회사도 괜찮고요. 또 신양 같은 회사도 괜찮고요. 방금 그 뒤 케이스에서 보여주셨는데 뒤에 방열판 같은 필름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원컴텍이라는 회사가 하는데요. 네.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안 보이지만 그렇죠. 그쪽에서 그동안은 의제를 계속 썼는데 유원컴텍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런 부품을 납품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또 방열판은 이미 시작됐고요. 또 저런 케이스를 만드는 죄송합니다. 케이스를 만드는 컴파운딩 같은 회사, 컴파운드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세분 분업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앞에 가는 선발 업체들의 후광 이런 것에 기초해서 아주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클 것으로 그래서 주가는 좀 올랐어요. 그런데 내년으로 가면서 더 큰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죠. 오른쪽 제품은 이제 뭐 사과 회사의 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인데 네. 이 사과 회사 제품이 디자인이 약간 금속성을 띠고 있는데 이 멀티 증착이라고 하는 네. 플라스틱의 느낌을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 네, 네. 이 기술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진전이 있는데요. 또 애플 폰을 보시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돼 있잖아요. 이제 네. 요즘에는 그게 또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하는 그런 쪽에서의 진전도 있고요. 그래서 고급화 시켜가는 측면에서 그리고 단가를 낮추면서 기능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우리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전을 이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서 카메라라고 본다면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또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 또 상대적으로 이런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주식이라는 게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으면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야 수익과 또 연결이 되는데. 결국 투자는 기업 분석이고요. 또 기업 분석을 하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결국은 수익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자,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분석에 충실한, 그러니까 주가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비싸서 어떻게 사지 이러는데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노력들, 이것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주가를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100만 원이 되면 못 사세요, 개인들은. 100만 원에 사가지고 얼마나 더 가겠어. 그런데 100만 원이 150만 원 가면 50% 수익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애플의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능가하고 있는데요. 이 점유율을 지속해가고 중국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기회가 작지 않다. 적어도 핸드폰 시장은 과거의 메모리 칩에 비해서 브랜드 시장이다. 이 브랜드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기아차입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 시장에서의 이런 선전을 눈여겨보고 밸류에이션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인사이드 직접 운용하는 운용력 입장,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시장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봤습니다. 이름 투자자문의 조세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